리스트에 없는 곳도 찾아갔어. 여기도 거래처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주문받고 나서도 관리했어. 불편한 거 없으세요? 2년 뒤 정사원 매출이 최사원 2배였어. 같은 구역인데 차이가 뭐였냐? 태도였어. 최사원은 불평했어. 저 구역 안 좋아요. 바꿔주세요. 정사원은 제 구역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간은 몇지 5년 정사원은 됐고 최사원은 회사 옮겼어. 중동 진출할 때 파견 직원 선발했어. 혼자 많았는데 2명이 기억나. 강대리, 송대리. 강대리는 면접에서 수당 얼마 주십니까? 숙소는 어떻습니까? 조건부터 물었어. 그 대리는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어. 둘 다 보냈어. 같은 프로젝트 같은 조건이었지. 강대리는 힘들다고 불평했어. 날씨 너무 덥다. 음식 안 맞는다. 빨리 돌아가고 싶다. 송대리는 적응하려고 했어. 현지어 배우고 문화 이해하려 하고. 어렵지만 배울 게 많습니다. 2년 뒤 송대리는 현지 책임자 됐어. 강대리는 중간에 비국 요청했지. 같은 출발이었는데 태도 차이로 결과가 달라진 거야. 현대중공업 만들 때 기술자 교육 보냈어. 일본 조선소에 연수하는 건데 10명 선발했어. 어떤 사람은 왜 일본 가야 합니까? 불평했어. 떠나기 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합니다 해서 최선 다해 배우겠습니다. 1년 뒤 돌아왔을 때 차이 엄청났어. 불평했던 사람들은 배운 게 없었어. 일본말 어렵다. 시간 낭비했다. 감사했던 사람들은 기술 꽉 해왔어. 이것저것 다 배웠습니다. 현장에 바로 태도에 따라 결과가 불평하는 사람은 기회를 지모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회를 선물로 본 거야. 친구 아들 둘이 같은 회사 입사했대. 다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출신이고 성적도 비슷했대. 2년 뒤 한 명은 승진했고 한 명은 그대로래. 그 승진 못한 친구가 불평하더래. 우리 시작 똑같았는데 왜 쟤만 태도 봐. 승진한 친구는 맡은 일 외에도 찾아서 하고 배우려고 하더라. 난 시키는 것만 했잖아. 저도 성실하게 했는데요. 성실한 건 기본이야. 태도는 그 이상이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다른 거야. 시작은 조건이야. 원한 거 주어진 거. 근데 끝은 태도야. 선택하는 거, 만드는 거. 조건 좋아도 태도 나쁘면 망해. 조건 나빠도 태도 좋으면 이겨. 조건은 못 바꿔. 근데 태도는 바꿀 수 있어. 불평하는 태도, 회피하는 태도, 재소만 하는 태도. 그러면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아. 감사하는 태도, 적극적인 태도, 배우는 태도. 그러면 시작이 안 좋아도 끝이 좋아져. 나는 고향에서 가난하게 시작했어.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뿔도 없었어. 그건 최악이었지. 근데 태도는 가졌어. 배우려는 태도, 기회를 잡는 태도, 책임지는 태도. 그 태도가 현대그룹 만든 거야. 지금 조건 안 좋다고 불평하지 마. 조건은 핑계야. 태도를 봐. 태도가 미래 만들어. 좋은 태도 가지면 조건은 따라와. 태도 바꿔. 그러면 운명 바뀌어. 현대건설 키우면서 2철 떨어진 적 많았어. 준비 열심히 했는데 달라. 직원들 낙담하고 임원들 불안해하고. 특히 한 번은 6개월 준비한 대형 프로젝트 떨어졌어. 밤낮 없이 일했는데 경쟁사한테 졌지. 회의실 분위기 최악이었어. 사장이 우리 실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방향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조급해 하더라고. 조급해하지 마. 우리 준비 잘했어.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엔 된다. 계속 하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기회 올 때까지. 조급하면 판단 흐려져. 차분하게 증대 계속해. 석 달 뒤 비슷한 프로젝트 나왔어. 이번엔 우리가 땄지. 지난번 경험이 도움됐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 제대로 된 기회 잡은 거야. 아현동 쌀가게 할 때도 그랬어. 장사 시작하고 한 달은 손님 적었어. 하루 매출이 300원도 안 될 때 있었지. 이 아내가 불안해했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다른 방법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조급해하지 마. 우리 쌀 좋고 서비스도 좋아. 분들이 알아주려면 시간 필요해. 기다리자. 언제까지 알아줄 때까지 조급하게 가격 내리고 그러면 안 돼. 품질 지키면서 기다려야 해. 첫 달쯤 지나니까 생기기 시작했어. 여기 잘 좋더라. 소문나기 시작한 거야. 6개월 되니까 장사 안정됐어. 조급하게 가격 경쟁했으면 망했을 거야. 차분하게 기다렸으니까 제대로 된 단골 생긴 거지. 현대상사 초기에 큰 거래처 하나 목표로 했어. 자동차 회사였는데 품업체 들어가기 어려웠지. 처음 찾아갔을 때 문전박대 당해서 지금 거래처 충분합니다. 돌아왔지.
직원들이 말해서 다른 데 알아봐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제일 좋아. 계속 찾아가는 거야. 다음 주에 또 갔어. 야, 그 다음 주에도 갔어. 석 달 동안 매주 찾아갔어. 그리고 오시면 곤란합니다. 그래도 갔어. 6개월쯤 됐을 때 담당자 태도가 바뀌었어. 이 정도로 끈질긴 사람은 처음이네요.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테스트 통과했고 정식 납품업체 됐어. 그 거래처가 현대상사 키운 발판되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 귀여운 거야. 중동 진출도 비슷했어. 사우디 프로젝트 첫 입찰 떨어졌어. 좀 많이 했는데 안 됐지. 말했어. 중동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장 알아봅시다. 아니야,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면 안 돼. 여기 기회 많아. 계속 도전하는 거야. 몇 번이나 해야 합니까? 될 때까지 조급해하면 실수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기다려. 두 번째 입찰도 떨어졌어. 그 밤날 세 번째도 떨어졌어. 1년 동안 5번 떨어졌지. 주변에서 다들 포기하라고 했어. 이건 인연이 아닌가 봐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근데 포기 안 했어. 떨어질 때마다 원인 분석했어. 뭐가 부족했는지, 뭘 개선해야 하는지. 준비 더 탄탄해졌지. 6번째 이철에서 땄어. 1년 반 걸렸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고 준비했으니까 결국 성공한 거야. 그 첫 프로젝트가 중동 전체로 확대되는 발판이었어. 급하게 다른 시장 갔으면 중동기에 놓쳤을 거야. 현대조선소 만들 때는 기다림이 연속이었어. 설계 끝나려면 1년 걸리고, 건설 끝나려면 2년 걸리고, 배 한 척 만들려면 또 1년 걸리고. 투자자들 조급했어. 언제 수익 납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조선업이 원래 그래요. 초급하게 서두르면 품질 떨어져요. 천천히 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경쟁사는 벌써 배 만들어 파는데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이니까 차근차근 해야죠. 4년 걸려서 첫 배 나왔어. 긴 시간이었지. 근데 품질 좋았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니까. 서둘렀으면 문제 많은 배 나왔을 거야. 천천히 기다리면 제대로 했으니까 신뢰받는 배 만든 거지. 현대자동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그게부터 양산까지 5년 걸렸어. 시간이지. 비웃었어. 5년이나 걸려서 차 만들어. 그동안 시장 다 빼앗기겠네. 조급하게 서두를 수도 있었어. 2년 만에 내놓을 수도 있었지. 근데 품질 장담 못해. 서두르지 마. 제대로 만들어. 첫 차가 중요해.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품질 나쁘면 브랜드 이미지 망가져. 5년 기다렸어. 그럼 그 사이 비판도 많이 받았어. 정재영 망한다. 자동차는 무리다. 근데 폰이 나왔을 때 반응 좋았어. 품질 괜찮네. 한국차 제대로 만들었네. 기다린 보람 있었지. 조급하게 서둘렀으면은 분량 많은 차 나왔을 거야. 그러면 현대자동차 끝났을 거고, 기다렸으니까 성공한 거야.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조급해. 여기 이러고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돈 벌고 싶어요. 빨리 인정받고 싶어요. 친구 아들이 사업 시작하고 석 달 만에 불평했어. 안나 바꿔야 할까요? 석 달밖에 안 됐잖아. 뭐가 조급해? 친구는 벌써 대박 났는데 저는 아직인데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 속도 다 달라. 네, 사업은 속도로 가는 거야. 그냥 고객 생기고 신뢰 쌓이고 매출 안정될 때까지 급하게 방법 바꾸지 마. 꾸준히 하는 거야. 1년 뒤 자리 잡았어.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렸으니까 중간에 방법 바꿨으면 또 처음부터였을 거야. 이 기회는 급하게 안 와. 천천히 와. 준비하는 사람한테 천천히 다가와. 조급한 사람은 못 봐. 여기저기 둘러보느라 정작 오는 기회 못 보지. 분한 사람은 봐. 집중하고 기다리니까 씨앗 심으면 바로 싹 안 나. 물 주고 기다려야 해. 매일 타보면 안 돼. 씨앗 상해 사업도 마찬가지야. 시작하면 바로 결과 안 나. 꾸준히 하고 기다려야 해. 계속 바꾸면 안 돼. 뿌리 안 내려. 근데 상선 키울 때도 처음 상년 적자였어. 매달 돈 나가기만 했지. 임원들 불안해했어. 사장님 방향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자, 방향은 맞아. 시간 필요한 거야. 이제까지요. 확전할 때까지 조급하게 바꾸면 또 처음부터야. 차분하게 개선하면서 기다려. 4년째 되던에 흑자 났어. 4년째는 큰 흑자였어. 기다렸으니까 결실 본 거야. 조급하게 방향 바꿨으면 계속 적자였을 거야. 한 우물 파면서 기다렸으니까 물 나온 거지. 기다림은 나약함이 아니야. 인내야 힘이야. 조급함은 약함이야. 불안이야. 강한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 방향 믿으니까 약한 사람은 못 기다려. 불안하니까 지금 결과 안 나온다고 조급해하지 마. 방향 맞으면 계속해. 꾸준히 하면서 기다려. 기회는 조급한 사람한테 안 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한테 가. 차분하게 기다려. 그러면 기회 시멘트
공장 설립 준비하던 시절이어서 시멘트 제조 기술 하나도 몰랐지. 구에서 읽고 일본 공장 전학 가서 배우고 기술자들 만나 물어보고 매일 새로운 거 배웠어. 어느 날 공장 설계 도면 보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기술자 붙잡고 밤늦게까지 설명 들었어. 왜 이렇게 설계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했으니까. 그때 배운 게 나중에 큰 도움 됐어. 공장 가동 중에 문제 생겼을 때 원리 알고 있으니까 해결 방법이 보이더라고. 배우지 않았으면 그냥 손 놓고 있었을 거야. 저녁 때 산수 배우는데 선생님이 말했어. 이거 나중에 장사할 때 써먹는다. 그때는 몰랐지. 근데 진짜 장사하니까 계산 빠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 현대건설 시작하고 나서도 배웠어. 건축 설계 잡지 사서 보고 외국 건설 사례 연구하고 젊은 기술자들한테도 배웠어. 그 새로운 공법 나오면 그 친구들이 더 잘 아니까. 사람들은 나이 들면 배우기 싫어해. 이제 다 알아 하면서. 근데 세상은 계속 변하잖아. 어제 방법이 오늘은 안 통해. 계속 배워야 살아남아. 그 시절 동네 가게 하나 있었어. 주인이 옛날 방식만 고집했지. 손님들 요구 변하는데 망했어. 이 배움을 멈췄으니까. 현대 자동차 만들 때 정말 많이 배웠어. 자동차 구조부터 시작해서 생산 공정 품질 관리까지 모르는 거 천지였어. 부끄러워하지 않고 물어봤지. 모르면 배워야 하니까 외국 기술자들 데려와서도 배웠어. 그 사람들 일하는 거 옆에서 지켜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고 기술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때 함께 일하던 직원 중에 똑똑한 친구 있었어. 근데 배우기 싫어해서 이 정도면 됐다 하면서 잘하더니 나중에 뒤처지더라고. 다른 직원들이 계속 배우는 동안 그 친구는 멈춰 있었으니까. 현대중공업 설립할 때는 조선 기술 배우느라 정신없었어. 만드는 거 정말 복잡해. 도면 보는 법부터 시작해서 용접 기술, 자재 관리까지 하나하나 다 배워야 했지. 외국 조선소 견학 갔을 때 느꼈어. 사람들은 수십 년 앞서 있구나. 근데 배우면 따라갈 수 있어. 배우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지고 밤늦게까지 기술 서적 읽었어. 영어 잘 못하니까 사전 찾아가면서 다음날 힘들었지. 근데 그렇게 배운 지식이 회사 살려서 기술적 판단 내릴 때 그게 기준이 됐으니까 한 사람은 책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해. 저녁에 현장에서도 배워야 해. 현대 상사할 때도 직접 시장 돌아다니면서 배웠어. 손님들이 뭘 원하는지, 경쟁업체는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 배운 게 책에서 배운 것만큼 중요해서 실제 상황은 책이랑 달라. 사람들 반응 보고 시장 분위기 느끼고 그게 진짜 배움이야. 현대백화점 운영하면서도 배웠어. 손님들 쇼핑 패턴 분석하고 계절별 매출 변화 연구하고 유통업은 계속 변하니까 멈추면 안 돼. 젊은 직원들 아이디어도 많이 들었어. 그 친구들이 새로운 트렌드 더 잘 알아 나이 들었다고 안 들으면 지쳐져. 누구한테든 배울 게 있어. 고향에서 농사일 도울 때도 배웠어. 아버지가 씨 뿌리는 거 보면서 배웠지. 적당한 간격으로 뿌려야 잘 자란다고. 그게 나중에 사업할 때 도움됐어. 적절한 투자 간격이 중요. 현대전자 시작할 때도 전자기술 몰랐어. 처음부터 다시 배웠지. 반도체가 뭔지, 회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안 배우면 사업 못해. 글자들 회의할 때 가만히 앉아서 들었어. 전문 용어 모르면 나중에 물어보고 이해될 때까지 계속 물어봤어. 부끄러운 게 아니야.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지. 배우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 빨리 배우는 사람 있고 천천히 배우는 사람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야. 천천히라도 계속 배우면 결국 도착해. 그 시절 친구 하나가 장사 시작했어. 처음엔 잘 됐어. 근데 방법 안 바꾸더라. 이게 제일 좋아하면서 손님들 취향 바뀌는데도 결국 장사 안 됐지. 다른 친구는 계속 새로운 거 시도했어. 손님들 말 듣고 상품 바꾸고 진열 바꾸고 서툴르는데 점점 나아지더라고. 배우니까. 그 친구 가게는 계속 잘 됐어. 현대종합상사 운영하면서 무역 실무 배웠어. 서류 작성법, 관세 처리, 환율 관리 복잡했지. 근데 하나씩 배우니까 되더라고. 안 배우고는 못해. 나이 들수록 배우기 싫어지는 게 사람 본성이야. 근데 그걸 이겨야 해. 계속 배우는 사람만 살아남아. 세상이 변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교에서 많이 배워. 좋은 거야. 근데 학교 졸업하고 배움 멈추면 안 돼. 진짜 배움은 현장에서 시작이야. 현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실제로 땅 파고
벽돌 쌌잖아. 어떻게 하면 빠르고 튼튼하게 짓는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 그게만 하는 현장 인부랑 아는 게 달라. 둘 다 한테 배워야 완전해. 한쪽만 알면 반쪽이야. 배우는데 나이 제한 없어. 60 넘었어도 배웠어. 새로운 경영기법 나오면 공부하고 세계 경제 흐름 바뀌면 분석하고 멈추면 끝이야. 주변 보면 알아. 배우는 사람은 눈빛이 살아있어. 새로운 거 궁금해하고 질문 많이 하고, 배움 멈춘 사람은 눈빛이 흐려 관심이 없으니까. 현대조선 기술 발전시킬 때 외국 기술 도입했어. 배우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사람들이 앞서 있으니까 배워야지. 자존심 세우면 뒤처져. 배우고 나서 거기에 우리가 더했어. 그렇게 우리만의 기술 만들었지. 이제 배움은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야. 배우고 나서 발전시키는 거야. 책 읽는 습관 중에 그 시절엔 책 구하기 힘들었어. 그냥 밥은 그래도 구할 수 있는 건 다 읽었지. 신문도 꼼꼼히 봤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하니까. 지금은 배울 때 너무 많아. 또 많고 정보도 많고 좋은 시대야. 근데 정작 사람들은 안 배워. 시간 없다고. 시간은 만드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책 읽으면 돼. 1년이면 365시간이야. 그 시간이면 엄청나게 많이 배워. 안 하는 사람이랑 차이 크게 벌어져. 현대상선 운영 개선할 때 외국 선사 사례 연구했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왜 잘 되는지 배우고 적용하고 그렇게 조금씩 나아졌어. 배움은 투자야.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당장은 힘들어. 근데 나중에 돌아와. 몇 배로 안 배운 사람은 계속 제자리야. 너 나름아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거 못 배운다고 해? 거짓말이야. 배우기 싫은 거지. 10 넘어서도 배울 수 있어. 현대전자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모두가 늦었다고 했어. 일본, 미국이 너무 앞서 있다고. 근데 따라잡을 수 있어. 실제로 따라잡았잖아. 배움의 힘을 믿어야 해. 모르는 거 알게 되고 못하는 거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성장이야.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춰. 지금 배우고 싶은 거 있으면 시작해.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시작하면 내일은 어제보다 나아져.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배움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달라져. 매일 조금씩 나아지니까 그게 쌓이면 큰 차이가 돼. 10년 후 20년 후 보면 엄청난 차이야. 성공하고 싶으면 배워. 계속 배워. 멈추지 말고. 배움이 멈추는 순간 성공도 멈춰. 세상은 계속 앞으로 가는데 혼자 멈춰 있으면 뒤처지는 거야. 그게 현실이야. 현대 토건 초창기에 작은 공사 하나 들어왔어. 금액이 됐지. 다른 업체들은 안 하려고 했어. 돈 안 된다고. 근데 받았어. 그 공사 정말 정성껏 했어. 대충 하지 않아. 시멘트 배합 정확하게 하고 양생 기간 제대로 지키고 작은 공사지만 최선 다했어. 건축주가 봤어. 이 사람들 믿을만하다고. 공사 나왔을 우리한테 먼저 연락 왔어. 작은 공사 잘해놓은 신뢰가 됐으니까. 그때 그 작은 공사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큰 공사 기회도 없었을 거야. 작은 선택 큰 결과를 만든 거지. 중학교 때 일이야. 친구가 공책 좀 빌려달라고 했어. 시험 기간이라 나도 필요했지. 근데 빌려줬어. 그 친구가 고마워하더라고.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그 친구가 도와줬어. 공책 빌려준 거 기억하고 있었대. 그런 선택이었는데 나중에 큰 도움이 된 거야. 현대상사 운영할 때 거래처에 물건 납품해서 불량품 하나 발견했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서 모를 거야. 근데 전부 회수했어. 검사하고 불량품 전부 빼고 납품했지. 손해봤어. 시간도 돈도.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거래처에서 알았어. 정직하게 일한다고. 그 뒤로 물량이 늘어났어. 다른 업체는 믿기 힘든데 우리는 믿을만하다고. 작은 정직함이 큰 신뢰를 만든 거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작은 선택이야.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달라져. 그 시간에 계획 세우고 정리하고 매일 30분씩이면 1년에 180시간이야.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 그런 선택에 큰 시간을 만들어. 현대건설 직원 또 올 때였어. 한 청년이 면접 보러 왔는데 신발이 깨끗하더라고. 옷도 단정하고 그런 거지. 근데 그게 보였어. 그 청년 뽑았어. 일도 꼼꼼하게 하더라고. 작은 것도 신경 쓰는 사람은 큰 것도 잘해. 신발 관리하는 그 태도가 일하는 태도랑 같았어. 어떤 사람은 작은 거 무시해.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면서 근데 작은 거 쌓이면 큰 거 돼. 그런 실수 쌓이면 큰 사고 나고 작은 성실함 쌓이면 큰 신뢰 생겨. 그 시절 동네 가게 2개 있었어. 하나는 거스름돈 정확하게 줬어. 10원 2원까지. 다른 가게는 대충 줬지. 이 정도는 괜찮잖아 하면서 시간 지나니까 그건 돈이지만 소중하게 여기는 게 느껴졌으니까. 대충 하는 가게는 손님 줄을
들었지. 현대 자동차 생산할 때 품질 검사 정말 꼼꼼하게 했어. 그건 흠집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지. 다시 수정하고 확인하고 시간 걸리고 비용 들어. 근데 그게 품질이야. 작은 흠집 넘어가면 큰 불량 생겨. 고객 불만 나오고 회사 이미지 나빠지고. 작은 선택이 큰 결과를 만들어. 시간 지키는 것도 작은 선택이야. 5분, 10분 늦는 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상대방은 느껴. 이 사람 약속을 가볍게 본다고. 매번 정확하게 도착하는 사람은 신뢰 쌓여. 이 사람은 약속 지키는 사람이구나. 그런 시간 지키기가 큰 신뢰를 만드는 거야. 근데 중공업 용접 작업할 때 봤어. 어떤 용접공은 작은 부분도 정성껏 했어. 안 보이는 것도 꼼꼼하게. 다른 용접공은 보이는 것만 신경 썼지. 그냥 문제 생길 때 차이가 나. 꼼꼼한 용접은 문제 없어. 대충한 용접은 나중에 균열하고. 작은 차이가 큰 문제를 만들어. 그 말 한마디도 작은 선택이야. 친절하게 말하는 거랑 무뚝뚝하게 말하는 거 작은 차이지. 근데 상대방 기분이 달라져. 근데 백화점 직원 교육할 때 강조했어. 손님한테 밖에 인사하라고. 미소 짓고 친절하게. 작은 거야. 근데 그게 손님 기분 좋게 하고 다시 오게 만들어. 어떤 직원은 귀찮아했어. 그냥 물건만 팔면 되지 하면서. 근데 아니야. 작은 친절이 단골 만들어. 단골이 많아지면 매출 올라가. 점심 먹을 때 식판 정리하는 것도 작은 선택이야. 그 자리에 갖다 놓는 거랑 아무렇게나 놓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습관이야. 정리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일도 정리돼 있어. 정리 하나는 사람은 일도 산만해. 그런 습관에 큰 능력 만들어. 현대전자 해발실에서 일할 때 봤어. 어떤 연구원은 실험 기록 꼼꼼하게 남겼어. 날짜 시간 조건 결과 적었지.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그 기록이 도움됐어.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을 수 있었으니까 기록 안 한 실험은 다시 해야 했어. 그런 기록이 큰 시간을 아껴준 거야. 돈 쓸 때도 작은 선택이 중요해. 1,000원, 2,000원 아끼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근데 매일 2,000원씩 아끼면 한 달에 6만 원이야. 1년이면 72만 원이고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어. 책도 사고 공부도 하고. 그건 저녁에 큰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지. 현대 건설 자재 구매할 때도 작은 차이 신경 썼어. 같은 품질이면 조금이라도 싼 곳에서 샀지. 그냥 퍼센트 차이야. 근데 공사 규모 크면 그게 큰 돈이 돼. 작은 차이 무시하는 회사는 결국 경쟁력 떨어져. 작은 차이 챙기는 회사는 이익 남아. 그게 쌓이면 큰 차이가 되는 거야. 청소하는 것도 작은 선택이야. 작업장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랑 지저분하게 놔두는 거 작은 차이지. 근데 깨끗한 곳에서는 사고가 덜 나. 현대조선 작업장 안전관리할 때 느꼈어. 이게 깨끗하게 한 곳은 사고 적어. 정리 안 된 곳은 사고 많아. 작은 청소가 큰 안전을 만들어. 메모하는 습관도 작은 선택이야. 중요한 거 들으면 바로 적는 거. 나중에 할 거야 하면 잊어버려. 바로 적으면 기억에 남아. 현대상선 운영하면서 배웠어. 원장들 보고 내용 메모했지. 나중에 결정할 때 그 메모 보고 판단했어. 작은 메모가 큰 결정 도와준 거야. 작은 선택 무시하지 마. 그냥 매일매일 작은 선택 쌓여서 인생 만들어져. 좋은 작은 선택 많이 하면 좋은 인생 돼. 나쁜 작은 선택 많이 하면 나쁜 결과 나와. 장정할 수 있는 작은 선택 있잖아. 책상 정리하기, 약속 시간 지키기, 친절하게 말하기. 그거 하나씩 실천해봐. 하면 작아 보여. 근데 계속하면 달라져. 한 달 후, 1년 후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돼 있어. 작은 선택의 힘이야. 현대그룹이 여기까지 온 것도 작은 선택 잘해서야. 작은 공사 정사하고 작은 약속 지키고 작은 품질 지키고 쌓여서 큰 회사 된 거야. 작은 거 무시하면 큰 거 못 만들어. 작은 거 소중히 하는 사람만 큰 거 잃어. 이 진리야. 오늘부터 작은 선택 신경 써봐. 인생 달라질 거야. 현대 산업개발 시작할 때였어. 명절이면 다들 쉬었지. 설날 추석 되면 공사장 통 비었어. 근데 기회였어. 명절에도 현장 나갔어. 공사는 안 해도 점검은 했지. 자재 상태 확인하고 다음 작업 계획 세우고 남들 쉴 때 준비한 거야. 명절 끝나고 바로 작업 들어갔어. 다른 현장은 다시 시작하느라 시간 걸리는데 우리는 바로 시작했지. 며칠 차이야. 근데 공기 단축되고
평판 좋아지고 그 시절 친구들이 저녁 되면 모여서 놀았어. 술 마시고 떠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지. 즐거워 보였어. 근데 그 시간에 집에서 장부 정리했어. 오늘 매출 확인하고 내일 계획 세우고 친구들은 놀고 있는데 혼자 일하니까 외롭긴 했지. 1년 지나니까 차이가 보이더라고. 친구들은 그대로인데 조금씩 앞서가고 있었어. 저녁 시간 활용한 게 쌓인 거야. 현대미포 조선 야간 작업 많았어. 낮에 못하는 작업 밤에 했지. 다른 조선소는 야간 작업 안 하려고 했어. 힘들다고. 근데 야간에 하면 납기 맞출 수 있었어. 손님 약속 지킬 수 있었지. 힘들었어. 근데 그래서 경쟁력 생긴 거야. 주말에도 일했어. 토요일 일을 다들 쉬고 싶어 하지. 당연해. 근데 주말에 일하면 일주일에 이틀 더 버는 거야. 한 달이면 8일이고 1년이면 96일이야. 이게 석 달을 더 일하는 거지. 남들이 9개월 일할 때 1년 일하는 거야. 당연히 없어. 현대 엔지니어링 설계 작업할 때 봤어. 여기서는 퇴근 시간 되면 다 끝냈어. 칼퇴근 이해 쉬고 싶지. 근데 어떤 속에서는 한두 시간 더 남았어. 저녁은 내일 준비하고 매일 한두 시간씩 더 하니까 작업 속도가 빨라지더라고. 승진도 빨랐어. 당연하지. 같은 시간에 더 많이 해내니까 실력도 늘고 경험도 쌓이고 남들 쉴 때 일한 시간이 경쟁력이 된 거야. 점심시간에도 차이가 나. 다 빨리 먹고 책 보는 사람 있어. 10분이라도 배우는 거야. 다른 사람은 밥 먹고 1시간 내내 쉬지. 1년이면 점심시간만 250시간 차이야. 한 사람은 책 읽고 배우고 한 사람은 그냥 쉬고 결과가 같을 수가 없어. 근데 오일뱅크 운영할 때 새벽 시간 활용했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 일했어. 조용하니까 집중 잘 됐지. 중요한 결정은 새벽에 했어. 머리 맑을 때 어려운 문제도 새벽엔 해답이 보이더라고. 남들 이제는 시간이 나한테는 골든타임이었어. 그 시절 시장 보면 일찍 나오는 상인이 있었어. 새벽 4시, 5시에 벌써 준비하고 있어. 물건 먼저 골라놓고 손님 기다리지. 늦게 나오는 상인은 좋은 물건 이미 팔리고 없어. 팔아야 해. 같은 상인인데 결과가 다른 거야. 일찍 움직인 차이지. 현대정보 기술 개발할 때 야근 많았어. 마감 다가오면 밤새 작업했지. 힘들었어. 근데 그래서 프로젝트 성공한 거야. 다른 회사는 정시에 끝내고 하겠다고 해. 이해해. 쉬어야지. 그러면 마감 못 맞춰 고객 잃어버리고 우리는 밤새서라도 마감 맞춰서 고객이 받지. 이 회사는 약속 지킨다고 신뢰 생기고 프로젝트도 받고 야근한 시간이 실내로 돌아온 거야. 명절 전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해. 다들 명절 되면 급하게 준비하잖아. 이제 물건도 비싸지고 품귀 현상 생기고 한 달 전부터 준비하면 여유로워. 싸게 구할 수 있고 좋은 거 고를 수 있고 남들보다 일찍 움직이면 선택권이 생겨. 현대건설기계 생산할 때 비수기가 있었어. 주문 적을 때 다른 회사는 비수기에 쉬었어. 생산 줄이고 직원들 쉬게 하고. 근데 비수기에 준비했어. 장비 정비하고 직원 교육하고 다음 모델 연구하고 성수기 되면 바로 생산 늘릴 수 있었지. 다른 회사는 성수기 되면 호둥대 준비 안 됐으니까 만약에 여유롭게 대응했어. 비수기에 준비한 덕분이야. 새벽 배송도 그래. 현대백화점 물류센터 새벽 작업 시작해. 남들 자는 시간에 상품 분류하고 포장하고 배송 준비하고 아침 되면 이미 준비 끝나 있어. 배송 바로 나갈 수 있지. 다른 배송이 경쟁력이야. 새벽 시간 활용한 결과지. 자, 어떤 사람은 주말에 꼭 쉬어야 한대. 주말은 신성해 이러면서 이해는 돼. 근데 성공하고 싶으면 남들보다 더 움직여야 해. 일주일에 이틀 더 일하는 사람이랑 5일만 일하는 사람이랑 1년 후에 비교해봐. 차이 엄청나. 실력도 경험도 성과도. 현대제철 가동할 때 조대 근무 체계 만들었어. 24시간 돌아가게 밤에도 낮에도 계속 생산하게. 설비 놀리지 않는 거야. 다른 철강사는 야간에 안 돌렸어. 비효율적이라고. 근데 우리는 돌렸어. 그래서 생산량 많았지. 같은 설비로 더 많이 만드는 거야. 초기에는 적자였어. 야간 근무 수당 나가고 전기료 더 나가고. 근데 생산량 늘어나니까 나중엔 이익 났어. 돌린 게 맞았던 거지. 출근 시간도 중요해. 10분만 일찍 출근해봐. 사무실 조용할 때 오늘 일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하루가 달라져. 남들 출근할 때쯤에는 이미 엔진 켜진 상태야. 바로 일 시작할 수 있어.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이니까 하루 생산성 높아지지. 근데야 공장에서 봤어. 아침 일찍 오는 작업자들이 있어. 출근 시간 전에 와서 장비 점검하고 준비하고 작업 시작 시간 되면 바로 시작해. 이게 늦게 오는 작업자는 출근하고 준비하느라 시간 걸려. 실제 작업 시간 짧아지지. 매일 30분씩 차이 나면 1년에 엄청난 차이야. 남들 쉬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라. 인생 가른다고 봐. 똑같이 쉬면 똑같은 결과 나와. 남들보다 나은 결과 원하면 남들보다 더 움직여야지. 저녁에 힘들어 쉬고 싶은 거 당연해. 근데 지금 조금 처음 힘들면 나중에 편해져. 지금 편하면 나중에 힘들어지고. 데글로비스 물류 시스템 구축할 때 휴일에도 일했어. 또 쉬고 싶어 했지. 저녁에 이렇게 근데 빨리 구축해야 그게 확보할 수 있었어. 그 휴일 반납하고 일해서 몇 달 고생했지. 근데 그래서 시장 선점했어. 경쟁사보다 빨리 서비스 시작했으니까 이런 게 시장 점유율로 돌아왔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오늘부터 시작해. 남들 쉴 때 1시간만 더 움직여봐. 한 달만 해봐. 차이 느껴질 거야. 1년 하면 확실히 달라져. 주변 사람들이 물어볼 거야. 어떻게 그렇게 발전했어? 디밀은 간단해. 남들 쉴 때 움직인 거야. 그게 전부야. 현대종합금속 원자재 구매할 때였어. 시장 가격 보면서 느꼈지. 왜 오르는지 왜 내리는지 이유 알아야 했어. 표면만 보면 그냥 가격이야. 오늘 얼마 내일 얼마. 근데 깊게 보면 이유가 있어. 중동 정세 불안하면 오르고 경기 안 좋으면 내리고 이유 알면 다음이 보여. 지금 오르는데 계속 오를지 곧 내릴지 그걸 알고 사면 이익이고 모르고 사는 손해야. 어떤 구매 담당자는 그냥 오늘 가격만 봤어. 사면 사고 비싸면 안 사고 단순하지. 근데 타이밍 놓쳐 깊게 보는 담당자는 달랐어. 왜 싼지 분석했지. 일시적인 건지 추세인지. 일시적이면 많이 사고 추세면 조금만 사고 같은 상황인데 판단이 다른 거야. 그 시절 동네 쌀집 주인 봤어. 쌀값 오르면 비싸다고 안 팔았어. 좀 기다리면 더 오를 거라고 집게 본 거지. 실제로 더 올랐어. 다른 쌀집은 그냥 팔았어. 오르는데 빨리 팔자고 표면만 본 거야. 나중에 후회했지.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이익 더 냈을 텐데. 현대증권 운영할 때 주식 투자 봤어. 어떤 투자자는 쭉 가만 봐. 올랐네 떨어졌네 그것만 보고 사고 팔고. 쉽게 보는 투자자는 회사 실적 봐.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실적 좋아서 오르는 거면 더 오를 수 있어. 그냥 분위기로 오르는 거면 위험하고. 같은 정보 봐도 결과가 달라. 깊게 보는 사람은 본질을 보고 약게 보는 사람은 현상만 봐. 본질을 보면 미래 예측 가능해. 현대건설 2차 준비할 때 경쟁사 분석했어. 표면만 보면 그냥 가격 경쟁이야. 누가 더 싸게 부르나. 근데 깊게 보니까 다른 게 보여서 경쟁사 재무 상태 약하면 무리하게 낮은 가격 부를 수 있어. 낙찰받고 싶어서. 그럼 우리는 적정 가격 제시해. 너무 낮으면 나중에 문제 생기거든. 발주처도 깊게 보는 것은 알아. 너무 싼 입찰 위험하다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어. 경쟁사가 무리한 가격으로 낙찰받았는데 공사 중간에 파산해서 발주처 난리 났지. 공사 중단되고 다음부터는 발주처가 우리 찾아서 가격 조금 비싸도 믿을만하다고 깊게 본 덕분에 신뢰 얻은 거야. 직원 채용할 때도 깊게 봐야 해. 이력서만 보면 학력, 경력, 자격증 그거 다 중요해.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야. 면접에서 질문해봐. 어려운 상황 겪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실패 경험 있는지. 그 대답 들으면 사람 됨됨이 보여. 현대모비스 인재 뽑을 때 한 지원자라 있었어. 학력은 평범했어. 근데 질문 하나 던졌지.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그 친구 말하더라고. 우리 아버지 사업 실패하셨을 때라고. 학비 못 내서 휴학하고 일했대. 근데 포기 안 하고 복학해서 졸업했다고. 그 이야기 들으니까 보이더라고. 이 친구 끈기 있구나. 어려워. 이겨내는 힘이 있구나. 뽑았어. 기대 이상으로 잘하더라고. 학력만 봤으면 놓쳤을 사람이야. 깊게 봐서 좋은 인재 얻은 거지. 근데 캐피탈 대출 심사할 때도 그래.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 있어. 소득 증명 다 되고 신용 등급도 괜찮고. 근데 깊게 보면 위험 신호 있어. 전에 여러 곳에서 대출 받았다거나 소비 패턴 급변했다거나. 표면은 괜찮은데 속은 위험한 거야. 반대로 서류상 부족해 보여도 깊게 보면 괜찮은 사람 있어. 신용 등급 낮은데 이유가 일시적인 어려움이었고
지금은 회복 중이고 그런 사람한테 대출해주면 성실하게 갚아. 나중에 좋은 고객 때 쉽게 본 덕분에 좋은 지혜 잡은 거지. 변화도 깊게 봐야 해. 현대리바트 가구 사업할 때 트렌드 분석했어. 요즘 사람들 작은 평수 선호한다더라. 그냥만 보면은 그냥 작은 가구 만들면 돼. 근데 깊게 보니까 다른 거야. 작은 평수지만 수납 공간은 많이 필요해. 열성 중요하고. 그래서 자기는 가구 개발했어. 저곳면 작아지고 편면 넓어지고 수납도 많이 되고 시장에서 잘 팔렸어. 깊게 본 덕분이야. 경쟁사는 그냥 작은 가구만 만들었어. 표면만 본 거지. 고객들이 원하는 건 단순히 작은 게 아니라 효율적인 거였는데 고객 불만 듣고 봐야 해. 근데 홈쇼핑 운영할 때 반품 사유 분석했어. 어떤 상품 반품률 높더라고. 이거 보니까 생각보다 작아야 많았어. 화면만 보면 크기 표시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알았어. 사진이 문제야. 사진에서 크게 보여서 착각하는 거야. 크기는 정확히 표시했지만 시각적 착각이 일으킨 거지. 사진 촬영 방식 바꿨어. 그냥 비교 대상 같이 찍고 실제 크기 느낌 나게 반품률 떨어졌어. 깊게 봐서 근본 원인 찾은 거야. 현대카드 서비스 기획할 때도 그랬어. 자, 고객 불만 중에 혜택 못 받았어요. 많았어. 혜택은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럴까? 깊게 보니까 혜택 조건이 복잡했어. 고객들이 이해 못하는 거야. 혜택은 좋은데 설명이 어려워서 못 쓰는 거지. 설명 방식 바꿨어. 간단하게 만들고 예시 넣고 고객 만족도 올라갔어. 문제 본질 찾아서 해결한 거야. 공장 생산성도 깊게 봐야 해. 타워텍 생산량 분석했는데 오후가 오전보다 낮았어. 왜 그럴까? 표면만 보면 점심 먹고 졸려서 그런가 싶지. 근데 깊게 보니까 온도 문제였어. 오후 되면 공장 안 더워지거든. 더우니까 집중력 떨어지고 냉방 개선했어. 온도 유지하게. 오후 생산성 올라갔어. 근본 원인 찾아서 해결한 거지. 그러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였던 거야. 직원 이직률도 깊게 봐야 해. 현대로템에서 젊은 직원들 이직 많아서 급여 문제인가 싶었지. 이제 부여 올려줬는데도 이직해 깊게 보니까 성장 기회 문제에서 배울 게 없다고 느끼는 거야. 돈보다 성장이 중요했던 거지. 교육 프로그램 강화했어. 해외 연수 기회 주고 자격증 지원하고 이직률 떨어졌어. 진짜 문제 찾아서 해결한 거야. 근데 일렉트릭 설비 자주 멈췄어. 수리하면 다시 돌아가는데 또 멈추고 표면만 보면 그 부품 문제야. 갈아 끼우면 돼. 이제 한데 왜 자꾸 고장 나는지 깊게 봤어. 진동 문제였어. 진동이 그 부품에 무리 주는 거야. 진동 잡았더니 고장 안 나. 근본 원인 해결한 거지. 깊게 보는 습관 들여야 해. 문제 생기면 왜를 5번 물어봐. 왜 이렇지? 그럼 왜? 또 왜? 계속 물으면 본질 나와. 본질 보이면 해결 방법도 보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남들은 형상만 보고 로왕자왕 할 때 본질 보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거야. 지금 문제 있으면 깊게 봐. 표면만 보지 말고. 왜 그런지 계속 파고들어. 본질 찾아내. 그럼 다 보여? 그게 경쟁력이야. 현대상사 초기에 무역 시작했어. 접했지. 한혈관동 간세 문제, 운송 리스크 머리 아팠어. 처음엔 여러 가지 동시에 하려고 했어.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여러 나라랑 거래하고 복잡하게 만든 거야. 결과가 안 좋았어. 실수 많이 나고 관리 안 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복잡하게 하니까 문제만 생기더라고. 방법 바꿨어. 단순하게 갔지. 한 가지 품목 집중하고 한 나라 집중하고 확실하게 되면 그때 확장하고 그랬더니 되더라고. 집중하니까 전문성 생기고 리스크 줄어들고 단순하게 한 게 성공 이유였어. 그 시절 장사 시작하는 친구 봤어. 그래, 이것도 팔고 싶고 저것도 팔고 싶고 욕심 많았지. 작은 가게에 온갖 물건 다 들여놨어. 손님 입장에선 뭐 파는 가게인지 모르겠는 거야. 문성도 없고 재고만 쌓이고 결국 정리했어. 복잡하게 해서 망한 거지. 다른 친구는 단순하게 시작했어. 한 가지만 팔았어. 그것만 전문으로. 손님들이 알았지. 저 가게는 이거 전문이야 하고 단순해서 성공한 거야. 현대 엘리베이터 사업 시작할 때도 그랬어. 모든 종류 만들 수 있었어. 승객용,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다 하고 싶었지. 근데 처음엔 한 가지만 했어. 승객용만. 그거 완벽하게 만들 때까지 불확실한 초기에 여러 개 하면 다 망쳐. 승객용 엘리베이터 제대로 되니까 신뢰 생겼어. 이렇게 화물용 시작하고 에스컬레이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단순하게 간 거야. 위기 올 때도 단순해야 해. 현대건설 경영 어려울 때 있었어. 이척의 문제 많았지. 자금 부족, 수주 감소 인력 문제 다
해결하려니까 손 많이 가. 정신없어. 어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냥 우선순위 정했어. 가장 급한 거 하나만, 자금 문제 그것만 집중했지 나머지는 일단 미뤄두고 자금 문제 해결하니까 다른 것도 풀렸어. 자금 있으니까 수주 활동하고 인력 관리하고 단순하게 하나씩 푼 거야. 현대오토에버 시스템 구축할 때 복잡했어. 요구사항 많았지. 이 기능 저 기능 다 넣으라고. 다 넣으려니까 개발기간 길어지고 테스트 안 되고 불확실성 커지는 거야. 완성될지 확신 없어지고. 우선 순위 정했어. 핵심 기능만 먼저. 그 나머지는 단순하게 시작한 거지. 핵심만 빨리 완성해서 테스트해서 되더라고. 그 다음에 기능 추가하고 개선하고. 처음부터 복잡하게 했으면 실패했을 거야. 현대근로로 물류 관리할 때도 봤어. 복잡한 경마 많았어. 여러 곳 거쳐서 배송하고 효율적으로 보였지. 근데 문제 생기면 추적 어려워. 어디서 문제인지 찾기 힘들어. 저녁에 복잡하니까 경로 단순화했어. 직선으로 가게 중간 단계 줄이고 비용은 조금 올라갔어. 근데 문제 적어지고 관리 쉬워졌지. 결정할 때도 단순하게 봐야 해. 근데 차증권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어떤 고객 복잡하게 짜서 종목 수십 개 군산 투자라고 관리 안 돼. 종목 많으니까 하나하나 추정 못해. 전체 수익률도 애매하고 단순하게 정리해줘서 핵심 종목 몇 개만 확신 있는 것만 집중 투자. 관리 쉬워지고 수익률도 나아졌어. 불확실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 복잡하게 만들면 안전하다고 생각해. 위험 분산한다고. 근데 반대야. 복잡하면 더 위험해. 단수 많으니까 통제 안 돼.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게 돼. 단순해야 통제 가능해. 현대화성 사업할 때 북한이랑 거래 불확실했어. 정치 상황 바뀌면 다 틀어져. 예측 불가능했지. 그래서 단순하게 갔어. 한 가지 프로젝트 집중. 관광사업 다른 거 여러 개 하면 관리 안 돼. 제대 불확실한 환경에서 하나라도 성공시키는 게 중요했어. 여러 개 벌려놓고 다 실패하는 것보다 단순하게 간 게 맞았어. 왜 또 단순해야 해? 현대건설 해외 공사 계획 세울 때 처음엔 복잡하게 짜서 단계 빡빡하게 짜고 현장 상황 바뀌니까 계획 다 틀어져. 짜고 또 틀어지고 복잡한 계획이 오히려 발목 잡는 거야. 계획 단순화해서 큰 틀만 세부 사항은 불확실한 상황에선 단순한 계획이 실행 가능한 계획이야. 현대제철 원료 조달할 때 공급처 여러 곳이었어. 위험 분산한다고 날 관리 복이고 품질 생기고 공급처 몇 곳으로 줄였어. 이제 깊게 만들고 품질 관리 집중하고 단순해지니까 오히려 안정적이더라고. 한두 곳이 문제 생겨도 대응 빨라 간 게 좋으니까 우선 공급해주고 이제 복잡하게 많을 때보다 실제로는 안전한 거야. 의사 결정도 단순해. 현대카드 신상품 기획할 때 회의 많았어. 이것저것 다 고려하고 검토하고 복잡해지. 늦어지면 시장 놓쳐 경쟁사가 먼저 내놓고 불확실한 시장에선 속도가 중요한데 의사결정 단순화했어. 핵심 기준 몇 개만 그거 맞으면 고 안 맞으면 스톱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실행하고 시장 불확실할 때 복잡한 분석은 소용없어. 현대 리서치 데이터 분석할 때 봤어. 수십 개 넣고 복잡하게 분석하고 결과가 애매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불확실할 땐 복잡한 분석이 더 불확실하게 만들어. 핵심 변수 몇 개만 봐. 단순하게 명확한 결론 나와 실행 가능한 판단되는 거야. 조직도 단순해. 현대모비스 조직 개편할 때 복잡했어. 한 번만 담에 부서 많고 보고 라인 복잡하고 단순화했어. 부서 통폐합하고 보고 라인 줄이고 반발 있었지. 근데 시장 변화 빠른데 조직 복잡하면 못 따라가. 단순해지니까 빨라졌어. 결정 빠르고 실행 빠르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속도가 생존이야. 규칙도 단순해야 해. 현대건설 기계 안전규칙 많았어.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복잡해서 직원들 다 어려워. 지켜지지도 않아. 너무 많으니까 사고는 그대로 나고 핵심 규칙 몇 개만 남겼어. 꼭 지켜야 할 것만 단순하니까 외워져 지켜지고 사고 줄었어. 불확실할 때는 본능적으로 복잡하게 가고 싶어져. 뭔가 많이 준비하면 안전할 것 같고 근데 반대야. 단순하게 다 해. 핵심만 잡고 집중하고 그래야 통제 가능하고 실행 가능하고 불확실성 이기는 방법이야. 지금 상황 불확실하면 단순하게 만들어봐. 복잡한 거 다 덜어내. 핵심만 남기고 집중해. 그게 답이야. 단순하면 힘이야. 현대중공업 수주 경쟁할 때 있었던 일이야.
경쟁사가 우리보다 낮은 가격 제시했어. 화가 났지. 저렇게 싸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감정대로 움직이고 싶었어. 더 낮은 가격 부르고 싶었지. 이기고 싶으니까. 근데 참았어. 감정 내려놓고 계산해서 저 가격으로 하면 적자야. 경쟁사도 적자일 거야. 우리가 따라가 필요 없어. 일정 가격 유지했지. 결과는 어땠을까? 경쟁사가 납찰받았어. 근데 공사 중간에 자금난 왔지. 결국 우리한테 도움 요청했어. 감정 억제한 게 맞았던 거야. 시절 장사하던 친구 있었어. 손님이랑 싸웠어. 손님이 깎아달라고 했는데 기분 나빴나 봐. 그럼 다른 데 가세요 했대. 손님 나가버렸지. 친구는 속 시원했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손님이 단골이었거든. 다시는 안 왔어. 감정 때문에 고객 잃은 거지. 군사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계산으로 하는 거야. 조금 깎아줘도 당궈주지 하면 이익이야. 당장 기분은 나빠도 참아야 해. 주가 떨어지니까 패닉 상태 되는 사람들이 있어. 불안해서 다 팔아버려. 손해보면서. 감정이 지배한 것. 냉정하게 보면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시장만 흔들리는 건데 그 감정 때문에 잘못된 판단하는 거지. 반대로 침착한 트레이더는 달랐어. 떨어질 때 사더라고. 사게 살 기회라고. 나중에 오르면은 큰 수익 내고. 감정 조절이 수익 차이 만든 거야. 현대백화점 매장 관리할 때도 그랬어. 직원이 실수로 상품 깨뜨렸어. 화날만 하지. 비싼 거였으니까 감정대로 했으면 직원 혼냈을 거야. 근데 그러면 직원 위축돼. 다음에 더 실수해. 긴장해서 침착하게 대했어. 괜찮아. 다음부터 조심하자 했지. 직원이 고마워하더라고. 더 조심하게 되고 중성심도 생기고 감정 억제한 게 더 나은 결과 만든 거야. 투자할 때 제일 위험한 게 감정이. 그 현대캐피탈 대출 심사하면서 느꼈어. 어떤 고객이 정말 불쌍해 보여. 돈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고 동정심 들지 마. 도와주고 싶어. 근데 심사 기준 안 맞으면 거절해야 해. 감정으로 빌려주면 나중에 못 갚아. 회사만 손해야. 냉정하게 기준대로 심사해서 거절한 사람도 있었지. 운영은 불편했어. 근데 그게 맞는 거야. 감정과 사업은 분리해야 해. 현대 엘리베이터 고장 처리할 때도 봤어. 고객이 화내며 전화해. 왜 자꾸 고장나냐. 소리 지르고 직원의 기분 나빠서 대충 대응하면 어떻게 돼? 감정으로 대응하면 안 돼. 침착하게 사과하고 빨리 조치하고 감정 억제하고 프로답게 대응하면 고객도 진정해. 나중엔 고맙다고 하기도 해. 거래처랑 협상할 때도 감정 중요해. 현대상선우님 협상하는데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해. 짜증나지. 감정 풀어내면 협상 깨져. 그런 발언 선사 쓰세요. 이러면 끝이야. 차분하게 설명해야 해. 예. 우리 입장 논리적으로 그러면 상대방도 이해해. 서로 합의점 감정 억제한 사람이 협상 이기는 거야. 항점도 마찬가지야. 반대로 된 부품 구매할 때 공급업체가 가격 올려달라고 해. 원자재 올랐다고. 화내면 관계 나빠져. 왜 맨날 올리냐 하면서. 근데 냉정하게 봐야 해. 실제로 원자재 올랐나 얼마나 올랐나 계산해봐. 정당하면 올려줘. 부당하면 데이터 보여주면서 협상해. 감정 아니라 사실로. 여기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공정한 가격 만들어 해봤을 때가 제일 위험해. 감정 폭발하기 쉽거든. 현대건설 공사 손실 났을 때 있었어. 책임자 혼내고 싶었지. 화나니까. 근데 그러면 뭐가 해결돼? 이미 벌어진 일이야. 감정 분출해봤자 손실 줄어들지 않아. 침착하게 대책 세워서 이제 어떻게 손실 최소할지, 다음에는 어떻게 방지할지 감정 억제하고 해결에 집중한 거야. 직원들도 봤어. 실수한 직원 두려워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대하면 더 위축돼. 자, 냉정하게 문제 분석하고 개선 방법 찾으면 되고. 그 시절 친구가 투자 실패했어. 부동산에 돈 넣었는데 가격 떨어졌지. 화나고 답답하고.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더 떨어질 거야. 빨리 팔자 하고 헐값에 팔아버렸어. 근데 몇 달 후에 다시 올랐어. 참았으면 손해 안 봤을 텐데. 감정이 돈을 날린 거야. 냉정하게 시장 봤으면 다른 판단했을 거야. 감정 조절 못하면 돈 잃어. 현대오일뱅크 유가 변동 대응할 때 배웠어. 유가 급등하면 불안해져. 더 오를 거야.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비싸게 사고, 유가 급락하면 패닉돼. 더 떨어질 거야.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팔기도 망설이고. 감정 배제하고 데이터 봤어. 수급 상함, 재고 수준, 지정합접 리스크 계산해서 판단했지. 감정 따르지 않고 데이터 따랐어. 그게 맞았어. 감정대로 했으면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았을 거야. 가장 손해보는 패턴이지. 직원 평가할 때도 감정 조심해야 해. 근데 야, 인사평가하는데 좋아하는 직원 있어. 좋고 말 잘 듣고
감정대로 하면 그 직원 높게 평가하고 싶은데 실제 성과 봐야 해. 좋아하는 감정이랑 실력은 다른 거야. 그리고 냉정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안 좋아해도 실력 있으면 높게 줘야 해. 감정 섞으면 조직 망가져. 공정해야 해. 현대 글로비스 물류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거래한 운송사 있어. 정 많이 들었지. 근데 서비스질이 떨어져서 감정으로는 계속 쓰고 싶어. 오래 같이 했는데 근데 냉정하게 봐야 이게 칸때 피해가거든. 다른 운송사로 바꿨어. 마음은 불편했지. 근데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해야 해. 나중에 그 운송사도 이해하더라고. 성공하는 사람 보면 감정 조절 잘해. 화날 때 참고, 불안할 때 침착하고, 기쁠 때 냉정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감정은 순간이야. 지나가는 거야. 근데 판단은 결과를 만들어 오래 남는 거지. 감정대로 판단하면 후에 나중에 지금 감정 조절 연습해가. 그냥 밤할 때 심호흡하고 잠깐 멈춰 불안할 때 데이터 보고 사실 확인해. 기쁠 때 한 번 더 생각해. 감정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 하는데 당연히 감정 있지. 근데 후전하면 돼. 여기 연습하면 나아져. 감정 다스릴 줄 알면 돈도 다스려져. 냉정한 판단하고 현명한 선택하고 그게 부자 되는 길이야.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움직여. 그게 승리의 비결이야. 현대 상사 처음 시작할 때 경쟁업체 많았어. 다들 나보다 앞서 있었지.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인맥도 많고 빨리 따라잡고 싶었어. 조급했지. 근데 조급하면 실수해. 투자하게 확장하고 무리하게 투자하고 그러면 망해. 천천히 가기로 했어. 매일 조금씩 그냥 오늘 할 일만 확실하게 내일 걱정하지 말고 꾸준하게만 가자고. 1년 지나니까 남아있더라고. 빨리 가려던 업체들 많이 사라졌어. 그냥 무리해서 망한 거야. 천천히 간 우리는 살아남았어. 그 시절 마라톤 보러 갔었어. 출발할 때 빨리 뛰는 사람들이 있어. 차 앞서 나가지. 멋있어 보여. 근데 중간쯤 가니까 지쳐서 걷더라고. 속도 못 유지한 거야. 천천히 꾸준하게 뛴 사람들이 그들 추월해. 결국 먼저 들어오고. 사업도 마라톤이야. 100m 달리기 아니야. 빨리 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야.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겨. 현대시멘트 공장 지을 때도 천천히 갔어. 다른 회사는 빨리 완공하고 싶어 했어. 이제 공기 탄축하고 밤낮으로 작업하고 우리는 정상 속도 유지했어. 안전하게 확실하게 품질을 확인하면서 느리게 보였지. 근데 사고 안 나고 품질 좋았어. 2년 빨리 지은 공장은 나중에 문제 생기더라고. 보수 공사하느라 가동 중단하고 빨리 간 게 결국 늦어진 거야. 천천히 간 게 결국 빨랐던 거지. 직원 교육도 마찬가지야. 현대건설 신입 직원 교육할 때 빨리 현장 투입하고 싶어하는 관리자 있었어. 인력 부족하니까. 근데 제대로 안 배운 직원은 실수해. 실수하면 재작업해야 하고 시간도 걸려. 처음에 천천히 가르치는 게 결국 빠른 거야. 충분히 교육하고 현장 투입해서 처음엔 느린 것 같았지. 근데 실수 적고 작업 정확하고 장기적으로는 빨라. 현대 자동차 품질 개선할 때도 그랬어.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조급하게 바꾸면 다른 문제 생겨. 그녀라 하나씩 천천히 개선했어. 오늘은 이 부분, 내일은 저 부분 꾸준하게 계속 1년 지나니까 전체가 나아졌어. 빨리 바꾸려던 경쟁사는 혼란만 생기더라고. 집 따라오지 못하고 현장 적응 못하고 천천히 간 게 확실하게 간 거야. 그 시절 나무 심는 거 봤어. 그냥 빨리 크는 나무 있어. 1년에 몇 미터씩 자라. 멋있어 보이지. 근데 뿌리가 약해. 바람 불면 쓰러져. 천천히 자라는 나무는 뿌리가 깊어. 바람 불어도 끄떡 없어. 오래 살고 타업도 그래. 빨리 크는 것보다 단단하게 크는 게 중요해. 기초 튼튼하게 만들고 천천히 확장하고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야. 현대중공업 기술 축적할 때 시간 걸렸어. 외국 회사는 90년 앞서 있었어. 빨리 따라잡고 싶었지. 근데 조급하면 안 돼. 하나하나 배우고 익히고 매일 조금씩 발전하고 10년 걸렸어. 느리게 느껴졌지. 근데 결국 따라잡았어. 꾸준히 갔으니까. 빨리 가려던 회사들은 중간에 포기했어. 느리지만 꾸준한 게 이긴 거야. 근데 카드 사업 피울 때도 천천히 갔어. 시장 점유율 빨리 올리고 싶었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면 되지. 근데 그러면 부실 고객 많이 들어와. 나중에 연체 생기고 손실 나고 빨리 크는 게 위험한 거야. 천천히 좋은 고객 모아서 심사 꼼꼼하게 하고 관리 철저하게 하고 느리게 크는 것 같았는데 건강하게 컸어.
몇 년 후엔 빨리 컸던 경쟁사 따라잡았어. 그들은 부실로 고생하는데 우리는 안정적이었지. 느리지만 꾸준한 게 결국 이긴 거야. 기술 개발도 천천히 가야 해. 한때 모비스 신제품 개발할 때 빨리 출시하고 싶어하는 팀이 있었어. 그냥 선점하고 싶어서. 근데 캐스트 충분히 안 하면 문제 생겨. 출시 흐리코라고 이미지 나빠지고 빨리 간 게 독이 되는 거야. 충분히 테스트했어. 시간 걸렸지. 늦게 출시된 것 같았어. 근데 품질 좋았어. 고장 안 나고 고객 만족하고 천천히 간 게 신뢰 만든 거야. 현대제철 설비 투자할 때도 천천히 갔어. 한꺼번에 크게 투자하고 싶었어. 빨리 생산 능력 늘리고 싶어서. 근데 시장 상황 바뀔 수 있어. 수요 줄어들면 과잉 설비되고 조급하게 투자하면 위험해. 단계별로 투자했어. 수요 확인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느린 것 같았지. 근데 안전했어.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었어. 빨리 투자한 감정사는 나중에 후회했어. 설비 놀고 부채만 놀고 천천히 간 우리가 결국 나왔던 거야. 사람 키우는 것도 천천히 가야 해. 현대 엘리베이터 관리자 양성할 때 빨리 승진시키고 싶어하는 직원이 있어서 능력 있어 보이니까. 근데 경험 부족하면 나중에 문제야. 위기상황 대응 못하고 조급하게 올린 게 독이 돼. 천천히 경험 쌓겠어. 여러 부서 거치게 하고 다양한 상황 겪게 하고 시간 걸렸지. 근데 제대로 된 리더 됐어. 시절 농사 짓는 거 봤어. 씨 뿌리고 빨리 수확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어. 조급하게 재촉하고. 근데 작물은 때가 있어. 충분히 자라야 수확할 수 있어. 덜 자랐는데 엇먹으면 자꾸 맛없어. 기다려야 해. 천천히. 또 그래. 때가 있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 조급하게 수확하면 결과 안 좋아. 천천히 기다리는 게 지혜야. 근데 상선 항목 개척할 때 천천히 갔어. 한꺼번에 많은 항로 열고 싶었어. 빨리 네트워크 구축하고 싶었어. 네, 관리 안 돼. 항로마다 특성 다르고 고객도 다르고 번역에 확장하면 서비스 떨어져. 하나씩 개척했어. 항로 하나 안정되면 다음 항로 천천히 확장했지. 느린 것 같았지만 확실했어. 이제 확장한 경쟁사는 나중에 축소했어. 관리 안 돼서 적자 항로 정리하고 천천히 간 우리가 결국 더 많은 항로 갖게 됐어. 현대올뱅크 주유소 늘릴 때도 천천히 갔어. 1년에 몇 개씩 천천히. 경쟁사는 빠르게 수십 개씩 늘렸어. 빨라 보였지. 근데 관리 부실했어. 주유소 품질 들쭉날쭉하고 고객 불만 많고 빠르게 늘린 게 문제가 된 거야. 우리는 천천히 늘렸지만 하나하나 품질 관리했어. 고객 만족도 못 봤어. 나중엔 우리 주유소가 더 신뢰받았어. 꾸준함이 가장 어려워. 빨리 가는 게 신나 보여. 극적이고. 근데 현실은 달라. 꾸준한 게 이겨. 매일 조금씩. 그게 비밀이야. 오늘 할 일 하고 내일 또 하고 그래 보이지. 근데 쌓여 1년 10년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돼. 남들 빨리 간다고 초조해하지 마. 자기 속도 유지해. 꾸준하게만 가. 멈추지만 않으면 결국 도착해. 거북이가 토끼 이긴 것처럼 천천히 가도 괜찮아. 꾸준하면 이겨. 현대건설 입찰 기회 하나 있었어. 마감 일주일 남았지. 준비할 시간 충분했어. 근데 미뤄서 하지 뭐 하면서 하루 이틀 지나가고 사흘 나흘 갑자기 급해지더라고. 마감 임박하니까 허겁지겁 준비했어. 제대로 못했지. 서리 빠뜨리고 견적 대충 하고 당연히 탈락했어. 준비 시간 일주일이나 있었는데 미룬 탓에 기회 날린 거야. 전부터는 바로 시작했어. 2차 공고 나오면 즉시 착수. 시간 여유 있으니까 꼼꼼하게 준비하고 검토하고 낙찰률 높아졌어. 시절 친구와 장사 시작하려고 했어. 더 모았고 아이템도 정했고. 근데 계속 미뤘어. 다음 달에 시작할게 하면서 다음 달 되면 또 미뤄. 조금만 더 준비하고 그러면서 2년이 지났어. 아직도 시작 안 했더라고. 그 사이 다른 사람이 비슷한 장사 시작했어. 시장 선점하고 단골 확보하고. 친구는 결국 시작도 못했어. 이제 현대자동차 신모델 개발 회의할 때 있었던 일이야. 디자인 방향 결정해야 했어. 두 가지 안중에 선택하는 거야. 팀원들이 계속 논의했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결정 못 내리고 회의만 반복하고 한 달이 지났어. 그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디자인으로 출시했어. 라고 고민하던 방향이었지. 시장 반응 좋았어. 우리는 기회 놓친 거야. 그때 배웠어. 100% 확신될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 없어. 10% 80 확신 들면 결정해야 해. 완벽 추구하다 놓치는 거야. 현대백화점 상품이 좀 제한받아서 괜찮은 브랜드였어. 근데 조건 검토한다고 시간 끌었지. 자 이것저것 따지고
한 달 후에 긍정 답변 주려고 했는데 그 브랜드 다른 백화점이랑 계약했어. 그 우리가 미루는 사이에 경쟁사가 빨리 결정한 거야. 이 브랜드 놓쳤어. 나중에 후회했지. 빨리 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신중한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거였어. 부동산 매입할 때도 그랬어. 근데 산업개발 사업부지 찾을 때였어. 좋은 땅 나왔어. 가격도 적당하고 위치도 좋고 검파한다고 일주일 미뤘어. 더 좋은 게 나올까 싶어서. 근데 그 일주일 사이 다른 회사가 계약했어. 빠르게 결정한 거야. 결국 파른 땅 샀는데 조건이 안 좋았어. 가격도 비싸고 위치도 애매하고 미룬 데가였어. 좋은 기회는 빨리 결정해야 해. 직원 채용도 마찬가지야. 현대모비스 인재 면접 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 경력도 좋고 태도도 좋고. 이제 근데 지원자들 더 보고 결정하자고 했어. 일주일 후에 연락 주기로. 근데 그 사이 그 사람 다른 회사 갔어. 이제 결정한 회사에 간 거야. 우리는 좋은 인재 놓쳤어. 확실하게 좋은 사람이면 즉시 결정해야 해. 미루면 놓쳐. 그 시절 시장에서 물건 살 때 봤어. 좋은 물건 나오면 빨리 사는 사람 있어. 조금 비싸도 바로 결정하고 미루는 사람도 있어. 내일 다시 와서 살게요 하고. 근데 내일 가면 없어. 다른 사람이 샀지. 좋은 건 빨리 팔려. 장사도 그래. 좋은 기회 빨리 잡는 사람이 이겨. 고민만 하다가 기회 놓치는 사람 많아. 선택 미루는 게 되면 안 돼. 현대증권 투자 기회 분석할 때도 그랬어. 좋은 주식 발견했어. 그 실적 좋고 전망 밝고 돼. 근데 좀 더 떨어지면 사자부 밀었어. 더 싸게 사고 싶은 마음 이해. 근데 주가 올라버렸어. 미루는 사이에 결국 비싸게 사거나 못 사거나 특정 가격이면 바로 사야 해. 최저가 기다리다 기회 놓치는 거야. 완벽한 타이밍은 없어. 괜찮은 타이밍 오면 결정해야지. 현대캐피탈 투자금 검토할 때도 미뤘던 적이 있어. 익성 괜찮은데 조금 더 검토하자고 했지. 리스크 줄이려고 한 달 검파는 사이 다른 회사가 투자했어. 좋은 조건으로 먼저 들어간 거야. 우리는 기회 놓쳤어. 리스크 제로는 없어. 어느 정도 리스크는 감수해야 해. 리스크 없을 때까지 기다리면 기회 자체가 없어져. 계약 체결할 때도 빨라야 해. 현대글로비스 물류계약 협상할 때 조건 다 맞았어. 근데 법무 검토한다고 시간 끌었어. 2주일 걸렸어. 그 사이 고객 마음 바뀌었어. 다른 회사가 더 적극적으로 제안했거든. 결국 계약 못했어. 그것 맞으면 빨리 계약해야 해. 완벽하게 검토하려다 기회 놓치는 거야. 기본 검토하고 리스크 감수하고 빨리 진행해야지. 근데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 제안할 때도 그랬어. 만약에 관심 보였어. 견적 달라고 바로 줬어야 했는데 일주일 걸렸어.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근데 그 일주일 사이 경쟁사가 제안했어. 몰랐지. 고객이 그쪽이랑 계약했어. 늦어서 놓친 거야. 견적이 조금 부정확하도 빨리 주고 나중에 조정하는 게 나았어. 완벽하게 하려다 기회 잃은 거지. 그 사업 확장도 타이밍이야. 현대야 해외 진출할 때 좋은 시기 있었어. 현지 시장 성장하고 경쟁적고. 근데 준비 더 한다고 미뤘어. 전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자고 2년 미뤘어. 그 사이 경쟁사들 진출했어. 시장 선점 당했지. 우리가 들어갈 땐 이미 경쟁 치열했어. 힘들게 진출했어. 그때 빨리 결정했으면 쉬웠을 텐데 완벽 추구하다 기회 놓친 거야. 참대로 입찰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 참여할지 말지 결정 미뤘어. 이것저것 검토하면서 마감 직전에 참여 결정했어. 준비 시간 부족했지. 제대로 못했어. 당연히 떨어졌어. 빨리 결정하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미뤄서 둘 다 못한 거야. 빨리 하면 준비 시간 생겨. 미루면 준비 시간도 없어져. 결정 미루는 게 가장 나쁜 선택이야. 현대건설기계 신제품 출시 타이밍도 그랬어. 가장 분석 끝났고 제품 준비됐고 근데 출시 미뤘어. 정도 완벽하게 하자고 석 달 미뤘어. 그 사이 경쟁사가 비슷한 제품 출시했어. 가장 반응 좋았고 우리 출시할 땐 이미 늦었어. 먼저 출시하고 개선하는 게 나았어. 완벽하게 만들다가 시장 놓친 거야. 택 미루는 게 독이 된 거지. 지금 미루고 있는 결정 있으면 빨리 해. 내일 하겠다는 생각 버려. 오늘 해. 지금 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 70% 확신 들면 결정해. 확신은 없어. 기다리다 기회 없어져. 실수해도 괜찮아. 정하면 돼. 미루는 것보다 나아. 선택 빨리 하는 습관 들여. 식당 메뉴 고를 때도 빨리 정해 작은 선택부터 빠르게. 그럼 큰 선택도 빨라져. 결정력 키우는 거야.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 지나가 빨리 잡아야 해. 선택 미루면
기회 멀어져. 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기회 잡아. 지금 바로 시작해. 미루지 마. 현대상사 초기에 작은 거래 하나 성사됐어. 이익이 얼마 안 됐지. 그녀만은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어. 이런 거를 뭐 하겠어 이러면서 근데 축하했어. 작은 성공이지만 성공이야. 거래했으니까 그날 저녁 직원들이랑 국밥 먹으러 갔어. 비싼 음식 아니야. 근데 같이 기뻐했어. 우리가 해냈어 하면서 그 작은 성공이 힘이 됐어. 팔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겼지. 다음 거래도 따냈어. 또 축하하고 그렇게 쌓여갔어. 만약 그때 이런 거 별거 아니야 했으면 어땠을까. 직원들 의욕 떨어지고 다음 기회도 못 잡았을 거야. 작은 성공 인정한 게 큰 성공으로 간 시작이었어. 그 시절 친구가 공부 시작했어.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하고 나서 별로 늘지 않아서 하더라고. 실망한 거지. 일주일 동안 7시간 공부했잖아. 대단한데 했더니 겨우 7시간 그러더라고. 그런 성과 무시한 거야. 결국 그만뒀어. 작은 성과 인정하고 계속했으면 1년에 365시간이야. 엄청난 시간이지. 근데 작은 거 무시하니까 큰 것도 못 만든 거야. 현대건설 공사 진행할 때 매일 진도 체크했어. 오늘 몇 미터 했나. 작은 진척이야. 전체 공사에서 보면 미미하지. 근데 기록했어. 오늘 15미터 진척. 이렇게 매일매일 작은 진척 쌓였어. 한 달 후엔 450m 작은 게 쌓여 큰 게 된 거야. 그건 진척 무시했으면 어땠을까. 겨우 이 정도 하면서 직원들 의욕 떨어지고 속도 더뎌지고 작은 것 인정한 게 속도 유지한 비결이었어. 공업 용접 기술 향상할 때도 그랬어. 처음엔 서툴렀어. 외국 기술자보다 느리고 품질도 낮고. 근데 매일 조금씩 나아졌어. 오늘은 어제보다 5분 빨라졌어. 향상이지. 고작 5분 할 수 있어. 근데 축하했어. 오늘 5분 단축했어. 잘했어 하면서 내일은 또 5분 단축하고 한 달이면 2시간 반 단축이야. 작은 게 쌓인 거지. 현대자동차 품질 개선도 마찬가지였어. 불량률이 퍼센트 줄이는 게 목표였어. 한 달 만에 0.3% 줄었어. 고작 0.3 할 수 있어. 근데 0.3 더했어. 계속 쌓였어. 1년에 3.몇 퍼센트 달성했지. 이건 개선 무시했으면 큰 개선 못 만들어. 작은 거 쌓이는 게 큰 거야. 한 번에 이 퍼센트 줄이려고 하면 어려워. 조금씩이 답이야. 현대 백화점 매출 목표도 작게 쪼갰어. 1년 목표 크잖아. 부담스러워. 하루 목표로 나눴어. 하루에 얼마씩. 하루 목표 달성하면 축하했어. 오늘 목표 달성 작은 성공이지. 근데 매일 달성하니까 한 달 목표 달성하고 1년 목표 달성하고 큰 목표만 보면 멀어 보여. 포기하고 싶어져. 작은 목표 세우고 작은 성공 쌓으면 큰 목표 다 계단 오르듯이 직원 육성할 때도 작은 성장 인정해줘야 했는데 모비스 신입사원 교육할 때 봤어. 처음엔 다 서툴러. 한 달 후에 조금 나아졌어. 완벽하진 않아. 근데 처음보다 많이 늘었네 했어. 그건 성장 인정한 거지. 직원이 기뻐하더라고. 의욕 생기고 더 열심히 하고. 아직 멀었어 했으면 어땠을까. 의욕 걷기고 포기하고. 그건 성장 후의 그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줄을 때도 작은 감소 축하했어. 한 달에 사고 5건에서 4건으로 줄었어. 한 건 줄인 거야. 한 건 아니야. 한 건 줄었어. 좋아. 다음 달 3건 또 한 건 줄어. 계속 축하하고. 1년에 건달성에서 작은 감소 무시했으면 의욕 없었을 거야. 별로 안 줄었네 하면서 작은 거 인정하니까 계속 노력하게 된 거지. 시절 한 읽을 때 봤어. 하루에 조금씩 읽어 박인데 하루엔 조금밖에 못해. 이게 뭐가 돼 할 수 있어. 근데 매일 하니까 일주일에 박 하나 완성돼. 오늘도 이만큼 하면서 작은 진척 인정하니까 계속 할 수 있었던 거야. 무시하는 사람은 큰 것도 못 만들어. 처음부터 큰 거 원하니까 작은 시작 싫어하고 작은 성과 무시하고 결국 아무것도 못 이뤄. 현대상선 항로 개척도 작은 성공부터 했어. 처음엔 작은 항로 하나 물량 적었어. 이걸로 뭐 하겠어. 할 수 있었지. 영락 첫 항로 성공 축하했어. 그건 성공이지만 성공이야. 경험 쌓였고 신뢰 생겼고 다음 항로 따냈어. 그렇게 쌓였어. 지금은 항로 많아. 작은 항로 무시했으면 시작도 못했을 거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 만든 거지. 현대캐피탈 고객 확보할 때도 작은 고객부터였어. 대출 금액 적은 고객들 그냥 고객 오로 모아서 할 수 있었어.
중에 대해서 금액 적어도 고객이야 감실하게 서비스하고 그 고객들이 만족하고 추천하고 큰 고객들을 오기 시작했어. 이건 고객 무시했으면 큰 고객도 안 왔을 거야. 이건 고객한테도 잘한다는 평판이 큰 고객 걸어온 거지. 현대증권 투자 수익도 작은 수익 쌓인 거야. 한 번에 크게 버는 거 어려워. 리스크 커. 작게 꾸준히 버는 게 답이야. 매일 조금씩 수익 내면 한 달이면 꽤 돼. 1년이면 크게 돼. 만약에 만대 오늘도 수익해야지. 작은 수익 무시하고 큰 수익만 노리면 도박이 돼. 실패 확률 높아. 근데 글로비스 물류 개선도 작은 개선부터였어. 배송시간 10분 단축. 작은 개선이야. 고작 10분 아니야. 10분 단축 이거야. 다음엔 20분. 계속 개선하니까 1시간 단축됐어. 작은 개선 쌓인 결과야. 한 번에 1시간 단축하려면 혁신 필요해. 어려워. 작은 개선은 쉬워. 그냥 파고나 매일 할 수 있어. 쌓이면 혁신만큼 효과나. 작은 것 무시하지 마. 큰 것의 재료야. 현대유화 생산성 항상 더 작은 향상 쌓인 거야. 하루에 제품 한 개 더 만들기 작아 보이지. 한 달이면 30개야. 1년이면 365개. 하루 한 개로 뭐가 달라져 하면 안 돼. 하루 한 개씩 늘리자 해야지. 작은 게 쌓이는 힘 알아야 해. 지금 작은 성공 있으면 축하해. 대단한 거 아니어도 괜찮아. 성공은 성공이야. 인정하고 기뻐하고 다음 성공 만드는 힘이 돼. 작은 거 무시하는 습관 버려. 이 정도로 뭐가 돼 생각 버려. 이 정도도 됐네 생각해. 긍정적으로 봐. 그게 계속 쌓여. 성공은 작은 성공이 쌓인 거야. 한 번에 크게 되는 거 없어. 작은 것부터 오늘 작은 성공 만들어봐. 축하해. 내일 또 만들고 쌓여. 큰 게 돼. 현대건설 해외 진출 준비할 때였어. 팀원들한테 물었어. 우리 목표가 뭐야? 대답이 제각각이었어. 어떤 사람은 매출 늘리기, 어떤 사람은 기술 축적 목표가 흐릿하니까 방향도 흐릿했어. 회의에도 결론 안 나고 준비에도 산만하고 만약에 이제 모르는 거야. 명확하게 정했어. 중동 시장 진출해서 1년 안에 공사 하나 우주한다. 구체적이지. 언제까지 어디서 뭐냐 목표 명확해지니까 보이더라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중동 시장 조사하고 현지 파트너 찾고 알아봐 배우고 길이 보인 거야. 1년 안에 수주 따냈어. 이제 목표 명확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지. 흐릿했으면 아직도 준비만 하고 있었을 거야. 그 시절 친구가 돈 모으고 싶다고 했어. 얼마나 모으고 싶은데 물었더니 많이요. 그러더라고. 많이가 얼마야? 10만원 1000만원 물으니까 목표가 없는 거지. 모으고 싶어 봤더니 별로 안 모았어. 작년에 목표 없으니까 방법도 없고 그냥 남는 돈 조금 모은 게 전부야. 명확년 안에 2천만원 모으겠어. 구체적이지. 그럼 한 달 13만원씩 모아야 해. 계산 나와. 부업 시작했어. 주말에 일하고 저녁에 알바하고 그냥 목표 명확하니까 방법 찾은 거야. 2년 후에 정말 2천만원 모았어. 현대자동차 품질 개선할 때도 목표 명확하게 잡아서 불량률 센터에서 센터로 1년 안에 숫자로 정한 거지. 목표 명확하니까 매달 목표 나와. 한 달에 0.4이 줄여야 해. 결정 가능하고 실행 가능해. 직원들도 알아듣고 1년 후에 정말 5% 명확했으니까 품질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목표였으면 안 됐을 거야. 2년 하니까 현대중공업 생산 속도 올릴 때도 그랬어. 빨리가 뭐야. 선박한 척 건조기간이 14개월에서 18개월로 명확하지. 6개월 단축이야. 그럼 어디서 시간 줄일지 보여. 설계 단계 한 달 단축 차제조다. 한 달 단축 용접 작업이 개월 단축적으로 나눠지는 거야. 목표 명확하니까 실제로 8개월 만들었어. 목표 명확하고 방법 구체적이었으니까 막연한 목표는 막연한 결과만 만들어. 근데 백화점 고객 만족도 올릴 때도 명확하게 했어. 고객 만족도 70점에서 85점으로 6개월 안에 숫자야 측정돼. 그럼 뭘 해야 할까 보여. 직원 교육 강화 물만 처리 시간 단축 매장 환경 개선 구체적인 방법 나오지. 6개월 후에 83점 돼서 그냥 보험 못 미쳤지만 많이 올랐어. 목표 명확했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고객 만족 높이자. 이런 목표였으면 뭘 해야 할지 몰랐을 거야. 전후 숫자로 정하니까 방법도 명확해진 거지. 직원 교육도 목표 명확해야 해.